어느 작은 마을의 민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민수는 어려서부터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해 생활해왔고 덕분에 여러 건강 문제에 시달리곤 했다. 부모님은 일이 바빠 음식을 집에서 잘 준비할 수 없었고 학교와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라면 같은 음식이 민수의 주식이 되었다. 민수는 매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렸다. 친구들은 그가 늘어지고 활기가 없다고 했지만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상태가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는 고혈압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그의 나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경고했고 민수는 그제서야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 민수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검색하게 되었고 건강한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그는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고 건강한 단백질과 통곡물을 포함한 식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민수는 하나의 실험처럼 식단을 꾸려보기로 했다. 그는 가장 먼저 아침 식사를 바꿨다. 매일 아침 간편하게 먹던 시리얼 대신에 오트밀이나 요구르트, 각종 베리와 견과류를 더한 음식으로 바뀌었다. 점심에는 학교 급식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을 싸갔는데 직접 만든 건강 도시락에는 잡곡밥과 다양한 채소, 그리고 불고기나 닭가슴살이 포함되었다. 전에는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던 채소를 식사 때마다 신경 써서 먹다 보니 민수는 점점 채소의 맛과 종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되었다. 저녁 식사 때는 부모님과 함께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반찬이나 국을 시도해보았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체중이 점점 건강하게 줄어들고 몸도 가볍게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수월해졌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농구를 하는데 그들의 페이스를 따라가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결국 몇 달 후 받게 된 건강검진에서 민수는 더 이상 고혈압 초기 단계가 아니었다. 의사는 그의 노력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이런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다른 건강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는 건강한 식습관이 단순히 일시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방법임을 깨달았다.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그중 몇몇은 민수의 권유로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민수와 같은 젊은이들이 늘어나며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민수는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건강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식단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민수는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가 느껴지는 그 시간, 많은 이들이 하루를 맞이하는 방식에는 서로 다른 취향과 방법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커피 한 잔으로 여유있게 시작하고 다른 누군가는 간단한 샤워로 몸을 깨운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 민수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아침을 맞이한다. 그는 매일 아침 실내 체조로 그날의 시작을 힘차고 활기차게 만들어간다. 민수는 고등학교 시절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처음 아침 체조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귀찮고 싫은 마음이 컸지만 졸업 후 그 습관이 그의 삶의 일부가 될 줄은 몰랐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쁜 일상을 보낼 때도 그는 아침 체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아침 체조 루틴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처음에는 스트레칭으로 전신을 가볍게 풀고 이어서 팔굽혀 펴기, 스쿼트 등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며 서서히 신체의 긴장을 풀어갔다. 마지막으로 앉아서 목과 어깨를 풀어주며 그동안의 긴장감을 모두 털어냈다. 이렇게 다양한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이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에너지는 충전되고 머리는 상쾌하게 깨어났다. 주중이면 민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신 후 체조를 시작했다. 그 시간은 보통 아침 6시 무렵으로 아직 도시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전이다. 민수는 그 고요한 시간을 사랑했다. 공기가 아직 차갑고 맑아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기분이 상쾌해졌다. 체조를 마친 후에는 샤워를 하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으면서 그날의 일정을 떠올렸다. 이런 그의 아침 루틴은 매일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는 이 특별한 시간이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다. 주말에는 약간의 변화를 주기도 한다. 친구들과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나가기도 하고 가끔은 요가 수업을 듣기도 한다. 이 역시 아침 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다양한 형식의 활동들이 그의 삶에 활기를 더해주었다. 어떤 날은 친구들과 함께 아침 조깅을 나가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기도 했다. 특히 대학 졸업 후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그는 아침 운동을 통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의 건강과 열정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느꼈다. 민수는 아침 체조를 통해 몸과 마음을 모두 깨우고 나면 가사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든 것은 순조롭게 돌아간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직장에서 혹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아마도 아침 체조 덕분이었다고 민수는 확신한다. 그는 자신의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될 때 그 여파로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점점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이어진다고 믿는다. 이제는 그에게 체조는 전신을 운동시키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민수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다지고 나아갈 준비를 했다. 그의 친구들 중 몇몇은 그를 따라 아침 체조를 시작했고 그들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민수의 아침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우며 그날의 활기찬 시작을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자리 잡았고 후일에는 많은 이들에게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남게 되었다. 아침 체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그의 일상을 비추는 밝은 햇살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올해 45세인 민재는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을 더욱 신경 쓰게 되었고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SNS에서
특정 음식만 먹으면 만병이 치료된다는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이 글을 더 자세히 읽어보았다. 글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주장과 체험담이 가득했지만 그가 믿고 있는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공유한 글이었기에 의심 없이 그 내용을 신뢰하게 되었다. 민재는 이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하기 시작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에게 이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물었지만 민재는 자신만만하게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검증했다 며 설득했다. 반신만해하던 친구 중 한 명은 직접 의사인 친구에게 이 내용을 확인했고 그 의사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며 경고했다. 그는 민재에게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들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첫째, 전문적인 출처를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과연 이 분야에서 공인된 전문가인지 그들의 주장이 과학적 연구에 근거한 것인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지나치게 긍정적인 결과만 강조하는 정보는 일단 의심해보라는 것이었다. 건강정보는 일반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단순한 해결책은 없다고 했다. 셋째,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교차 검증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하나의 사이트나 인물의 말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여러 출처에서 같은 정보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비교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의사나 영양사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훈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민재는 친구의 충고를 새기고 인터넷에서 접하는 건강 정보를 좀 더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작성한 논문과 공실력 있는 매체가 보도한 정보를 중심으로 자신의 건강관리법을 개선했다. 그동안 쉽게 믿었던 잘못된 건강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 민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초조해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찾을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믿는 정보를 공유할 때마다 하듯이 출처와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게 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건강한 삶을 살고자 했지만 혈당 관리가 쉽지 않은 과제였다. 어느 날 나는 친구 별이와 함께 건강한 생활 방식을 고민하던 중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0가지 음식을 소개받았다. 별이는 그녀의 할머니에게 배운 비법이라며 나에게 음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첫 번째로 너트류인데 특히 아몬드는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한 줌 정도 섭취하면 좋다고 해 라고 말했다. 나는 날마다 아몬드를 먹으며 배의 포만감을 느꼈고 과식을 피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퀴노아야. 퀴노아는 저지방 고단백 음식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줘. 별이의 말에 따라 나는 아침마다 퀴노아로 만든 샐러드를 즐기기 시작했다. 색다른 맛과 함께 든든한 식사가 되었다. 세 번째는 고구마야. 고구마는 비타민C와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 감자 대신 고구마를 선택한 이후로는 밥상에 새로운 활기가 돌았어. 나는 고구마를 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면서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했다. 네 번째로는 오트밀이 있어. 아침에 오트밀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오트밀 레시피를 공유해줬고 나는 결과적으로 이 모닝 루틴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많고 GI가 낮아서 혈당을 유지하는 데 탁월하다. 매일 아침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첨가해서 먹으면 좋다더라 라고 설명했다. 나는 점점 이러한 습관에 익숙해지며 달콤한 블루베리의 청량함에 빠졌다. 여섯 번째는 브로콜리랑 같은 녹색 채소야.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조절에 좋은 친구들이지. 나는 브로콜리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조리해 먹었고 그의 말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다. 일곱 번째는 현미인데 현미는 백미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고 혈당 지수도 낮아 하얀 밥보다 조금 더 거친 맛이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나는 조언에 따라 나는 쌀을 교체하기로 결심했다. 여덟 번째는 콩류야. 특히 검은 콩 같은 건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샐러드나 밥에 곁들여봐. 별이의 조언을 듣고 나는 다양한 콩과 함께 건강한 요리를 시도했다. 아홉 번째로 치아씨드라는 것이 있어. 물에 넣어두면 젤리처럼 변하고 소화가 잘 돼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 나는 치아씨드를 요구르트와 함께 섞어 식단에 자주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매일 먹는 음식의 조심스러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열 번째 음식은 견과류와 씨앗류다. 해바라기씨나 호박씨 같은 것을 샐러드에 뿌리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다며 별이는 덧붙였다. 이렇게 나는 10가지 음식으로 식단을 꾸리며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일상에서 느끼는 에너지가 점점 더 충만해졌다. 혈당 관리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정 음식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건강 여정에서 이 음식들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들이다.